23살 때부터 만나서 30살에 결혼을 했어요. 사귈 때부터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셨었고 왜 또 걔를 또 만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싸우게 되고 또 뭔가 걸려서 싸우게 되고 굳이 건드려서 사람 진짜 개스트레스 받게 해? 야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한테? 힘들지 마. 그러면 되잖아. 근데 나한테 진짜 봐봐, 지금 미쳤잖아, 완전히. 와, 개 스트레스를.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싸웠는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본인이 기분 나쁜 걸 욕으로 표출하는 꼴보기 싫다 그래요.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무슨 말을 하죠? 저도 이제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무서운 거죠. 저는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32살 정재혁이라고 합니다. 네. 부인 박채연입니다. 두 분은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? 되게 사소한 걸로 이렇게 딱 다투기 시작하면 그게 되게 커져요. 그래서 뭔가 서로 입장도 안 굽히게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막 이제 오열을 하고 신랑은 이제 막 오열하는 저를 되게 보기 싫어해요. 그러면서 결국에는 싸움이 더 커지는?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원래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직업을 조금 늘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좀 힘들어가지고. 그래서 이번에 애견 미용을 좀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10월, 11월 이쯤에는 딱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신랑도 알겠다고 응원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월 초쯤에 신랑이 갑자기 정말 뼈를 갈아서 너가 진짜 주말 없이 거기다 다 바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건 아니다. 배워보고 만약에 이것도 내가 안 맞으면 나는 또 어린이집 교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. 근데 신랑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저희가 이제 3월부터는 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. 남편이? 네. 근데 결국엔 그게 또 싸움이 돼서 신랑이 저한테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아니 못할 것 같다. 너는 이걸로 성공을 절대. 저를 뭔가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많이.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저는 감정이 격해지면 또 울어요. 그러니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신랑이 진짜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. 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아유, 그러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 바에는 그냥 각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냐.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그것까지 하면서 아이를 준비할 수가 있을까? 둘 중 하나만 가능할 것 같은데?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애견 미용을 하고 아이를 그럼 한 1년만 더 미루자.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안 좋은 것들? 그거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했으면 좋을 것 같다. 약간 정반대인 게 와이프는 좋은 거부터 보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저는 안 좋은 거부터 보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.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이제 난 하고 싶은데 왜 날 못하게 하는 거지? 그럼 아까 그 남편이 이제 막말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상처받았던 막말은 뭘까요? 제가 이제 요즘 운전을 하고 있어요. 화성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좀 초보 운전인데 근데 옆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막, 지금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해요. 근데 이제 옆에서 막 그러니까 제가 그 1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신호가 있었는데 그 신호를 못 보고 제가 지나간 거예요. 빨간불인데 지나간 거예요. 그걸 보고 이제 완전 무슨
건수 잡았다.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막 미친 여자 아니야?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 했어요.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은 이제 표현이 과격해지니까 제가 막 울면서 얘기하면 지랄하지 말라. 그만 지랄하라고 나한테 제발. 막 약간 이런 식으로. 상처받았겠다. 엄청 받지. 엄청 받지. 저희가 이제 신혼 때 10월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강아지를 데려왔어요, 보호소에서. 근데 사실 신랑은 별로 안 키우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니까 허락을 해준? 아, 걔가 이제 어느 순간 신랑을 보면 계속 짖는 거예요. 엄청 짖고 엄청 싫어해요. 근데 자꾸 저보고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. 너가 데려왔으니까 너가 가르쳐. 나 봐도 안 짖도록.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고. 혹시 뭐 남편이 강아지를 데려오는데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? 일단 털 알러지가 있어요. 네. 남편이 알레르기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근데 막 엄청 심하진 않고 본인은 안 심한데요. 당사자는 가려워요. 아, 그 진짜 괴로워, 진짜로. 그럼 어떻게 해요? 강아지 털 알러지 올라오면? 그 느낌이 와요. 오겠다. 그럼 바로 이제 약 복용을 하죠. 아, 항히스타민제를 그때마다 네. 먹어요? 맞아요. 이렇게 먹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연애할 때도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아. 그때도 계속 먹었어요. 아, 그때도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많이 좀 양보를 하긴 하셨네. 예. 근데 그렇게 계속 싸우시면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게. 뭐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뭐라고 하세요? 참 2번 헤어졌었거든요. 근데 2번째 헤어졌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는 안 되겠다. 왜냐하면 이런 둘이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변 사람들, 부모님도 반대했었고 친구들도 다 알고 우리의 일들을 제가 너무 떠벌리고 다녔었거든요. 안 만날 줄 알고. 저는 그래요. 그냥 어찌됐든 싸움도 서로 마주치니까 싸우게 되는 거지. 그래도 초반에는 많이 그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. 근데 계속 대화하면 싸워. 더 커져. 이게 이제 고정이 되니까 막 싸우잖아요. 그러면은 와이프 얼굴 보기가 싫어요. 어차피 대화는 의미가 없다. 그냥 차단. 그러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게 되는 맞아요. 이런 양상으로. 일종의 담쌓기 방식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네요. 맞아요. 제가 물어볼게요. 이 아내하고 이혼을 생각한 적은 있죠? 있죠. 왜 이혼해야 돼요? 이런 상황이 주기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그냥 이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. 그럴 바에는 빨리 판단해서 빨리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일이 더 커지기 전에. 네. 아내는 이혼하고 싶어요? 아니요. 안 하고 싶어요? 네. 왜 안 하고 싶어요? 이혼할 만큼의 힘듦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, 그래요? 근데도 이렇게 괴롭게는 살아요? 그래도 괴로운 날이 있으면 행복한 날도 있으니까. 아내하고 남편의 차이를 좀 보면 아내는 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.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. 끈끈해야 돼요. 남편은 사람 없이도 살아요. 그런데 이 여자랑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. 이 남자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 개털 때문에 약을 먹어가면서도 이 여인이 좋아하는 걸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남자고 자율성이라고 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게 책임감 점수예요. 높아요.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. 이 사람은 아내가 무슨 얘기를 딱 하죠? 이걸 미션으로 들어.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걸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.
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?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? 이렇게 얘기하죠. 이거 왠지 아세요? 아내가 인내력 점수가 4점이에요. 인내력 점수가 4점이고 남편은 95점이에요. 인내력 높네. 아, 그래서 인내력이 많구나. 신의 경지로 참고 있거든요. 아내는 인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. 보세요. 이 집을 누가 지탱하고 있는지. 이 남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. 그죠?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. 이 아내가 얼마나 주책인지 보세요. 어머니, 아버지, 남자친구들, 여자친구들 있죠? 결혼 다 반대했죠? 그죠? 왜 그런지 아세요? 아내가 따따붙다 했거든. 온 동네 사방에 다 얘기했어요.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아?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? A, B, C, D 이렇게 얘기했겠어요? 개소, 말량, 소닭 이렇게 얘기했겠죠. 남편이 그 얘기를 했을까?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입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. 그쵸? 아내 알고 있죠? 아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남자의 장점은 모르고 흠은 가득할 거예요. 기억하셔야 돼요. 본인은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동물을 사랑하지만 남편을 아끼지 않아요. 제가 이 남자의 엄마였으면 내 아들이 그 개 털 때문에 알러지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너무한 거 아니니 며느라? 내 아들이 항히스타민제를 그렇게 먹고 있지 않니? 개가 불쌍하니 내 아들이 불쌍하니? 내 아들이 개만 못하니? 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개털 때문에 약 먹는 내 남편이 고맙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이 마음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? 없는 것은 괴롭고 있는 것은 흠이라고 생각해요. 가진 것을 서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. 너무 자원이 많은 집이에요. 이 남자처럼 책임 있는 남자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 여자처럼 따뜻한 여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이 집은 몇 가지만 고치면 아주 좋아질 집이에요. 남편 보세요. 본인은 원래 감정을 잘 못 읽어요. 맞아요. 원래 그래요.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죠?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술은 있어야 돼요. 다 몰라도 이 사람에 대한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. 기술은 배워야 돼요. 갈고 닦아야 돼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집은 사과할 줄 몰라요. 왜냐하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. 사과를 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.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알려주셔야 돼요. 나는 이런 거 이런 게 마음이 아팠어. 나 속이 상했어. 나 그래서 울었던 거야. 그래? 몰랐네.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. 요 정도 괜찮아요? 네. 그죠? 이 아내가 이렇게 해달래요. 우리가 다투거나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마음 아프게 한 점이 있으면 내가 미안해.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기했잖아요. 9대 1이라며. 1은 있는 거잖아요. 1로 들어가면 돼요. 남편은 우리가 다퉜어. 혹은 뭐 사이가 안 좋아.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반응하거나 혹은 행동했으면 좋겠어요? 와이프가 조금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면 내가 그렇게까지 될까? 브레이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. 네. 어려워요. 왜냐면 이미 울고 있거든요. 이미 울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남편은 내 감정이 올라오거나 화가 치밀잖아요. 그러면 손을 드세요. 이게 뭐냐면 타임아웃. 내가 지금 약간 감정이 올라왔어. 이걸 얘기해야 그 다음 순간에 막말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막말이 나갈 것 같아 벌써. 알아요 나는. 그죠? 딱 사인이 오고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손 딱 드세요. 자기야 나 20분. 20분 동안 잠깐 나갔다 들어오세요.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해요. 그러면 막말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. 그리고 아내는 뭐 해야 되냐면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잖아요.
그러면 여기서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지 마세요. 괜찮아? 이렇게 물어봐야죠. 저는 알아요. 아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. 그러면 따뜻함이 무기가 돼야죠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집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많다. 제가 아내에게 하나 부탁할게요. 남편을 사랑해야 되거든요.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동네에 기쁨으로 자랑하세요. 내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야. 내 남자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.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돼요. 그리고 친정에 가서 관계 회복 시작하세요. 이 남자를 정식으로 사위 위에 딱 제대로 앉히세요. 이 남자 그럴 만한 자격 있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나 이 사람 때문에 살아.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. 이건 아내의 책임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해쳐놓은 것도 아내니까 붙이는 것도 아내가 하세요. 남편 지금도 마음이 뭉클뭉클해요. 그죠? 맞아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꿈꿔서 그래요. 늘 현실만 있던, 또 현실을 지탱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꿈꾸게 되죠. 근데 좀 자신이 없죠. 근데 기억하세요.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요. 그리고 잘할 수 있어요. 아내 보세요. 남자가 울죠. 혼자 다 아는 척, 혼자 다 센 척하는 이 남자가 울죠. 왜 그런 줄 아세요? 잘하려 그랬거든. 잘하고 싶었거든. 그래서 이 남자가 울 때 얼른 가서 안아줘야 돼요. 얼른 가세요. 얼른. 얼른 가서 안아주세요. 얼른 안아줘요. 꽉 안아. 계속 참아. 아유.